대구광역시 달서구. 5년 전부터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신창일 씨.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은 탕수육과 깐풍기입니다. 손님의 90% 이상이 탕수육 깐풍기. 대부분 이렇게 냉장, 생등심을 쓰는 탕수육집이 잘 없으니까 그나마 살아남는 이유이죠. 1979년 경북대학교에 입학한 신창일 씨. 하지만 순탄한 대학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사회 비판적인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그는 5.18 광주 민중항쟁의 소식을 접하고 바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학내 학우들에게 광주 학살을 좀 알리고 전두환 집권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유인을 학내 그 벽에 쉽게 지우지 못하게 벤트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체포가 돼서 계엄이니까 당연히 이제 군사 재판을 받고 1980년 12월에 이제 집행유예로 출소를 하게 된 거죠. 출소 후에 그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당시 섬유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과 이른바 대학생 의식화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1980년대 초 대구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갈 즈음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당국은 수사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사 방향이 학생운동 혐의가 자기들 1차 파악을 해보니 혐의가 없고 이제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많지만은 이걸 핑계로 대구 지역 이제 학생운동 조직을 그냥 완전 박살내자락하는 수사 방향의 방침이 바뀌어서 서울서 이제 이거는조차 내려온 거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을 빌미로 대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구 지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1980년대 초 한 사건을 계기로 크게 위축됩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앞 사거리. 40년 전 이곳엔 대구 미문화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문화원은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돼 미국 외교 정책의 대외 홍보는 물론 미국 문화를 소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경대 병원 바로 이제 앞이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 이렇게 이제 주변에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자리를 알 수 있게 된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옛날 생각도 또 나게 만들면서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참 또 하나의 진짜 오늘 소득이네요, 이것도. 사건은 1983년 9월 22일에 발생했습니다. 저녁 9시 25분경 대구 시내 모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허구는 미문화원 정문 앞에서 한 스포츠 가방을 발견하여 대구시경에 습득물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구시경은 관할 파출소인 삼덕파출소에 연락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한순경은 연락을 받고 자전거로 시경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신고자 허군이 미문화원 앞에 또 하나의 무거운 가방이 있다고 하자 김순경은 허군과 함께 밤 9시 36분경에 미문화원에 도착했습니다. 허군이 정문 앞에 놓인 가방을 만지는 순간 폭발물이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허군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순경과 지나가는 행인 2명, 미문화원 경비원 등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미문화원 정문 현관 1층과 경북대병원 유리창 등이 깨지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독 또 83년도에
그 전국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제 긴장 속에서. 그래서 기억합니다만은 이제 83년도에 있었던 그 대구 민원화 사건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칼가 저쪽 일본 그 북부 홋카이도 그쪽에서 이제 소련군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나게 되죠. 또 그 대구 민원화 사건 직후에 또 벌어졌던 버마 아웅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 직후 대구 지역 안기부, 경찰, 군부대 등 관계 당국은 합동 신문조를 구성하여 폭발물 사건에 관해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합동 신문조는 폭발물 분석을 통해 폭발물은 개인이 제조 불가능하고 다소의 설비를 갖춘 정교한 제조품으로 추정했습니다. 폭발 사건 다음 날 이루어진 현장 검증에서 폭발물이 들어있는 또 다른 스포츠 가방을 공군과 육군 그리고 미군 폭발물 처리반원이 합의해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이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고 폭파 처리하였습니다. 합동신문조는 폭발물의 정교성으로 보아 간첩 등 불순 분자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돌연 대미 감정 악화와 사회적 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반정부 시국 불만자의 소행으로 추정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수사는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됐는데 대구시경과 산하경찰 인력 95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한 후 수배전단 170여만 장을 배포하고 용의 대상 업소 1,800여 개를 점검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 등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폭발물은 이제 누가 범인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폭발물 사건인데 그 시간이 한 1년여 동안 수사가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수사본부, 정부 차원에서는 사건의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혹은 지역적인 반정부 세력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제 귀결되고 말고 또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건 엄연한 사실인 거고.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경수사본부는 1983년 12월 8일 발생한 부산 다대포에 침투한 생포간첩 진술을 근거로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이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그 후 대공적 측면에서 장기공작 수사를 하기로 수사 방향을 정하고 1984년 1월 14일 수사본부를 전면 재정비하여 인혁당 등 과거 시국사건 관련자, 경북대 등 소위 좌경의식화 관련자, 야학 등 노동자 의식화 관련자 등으로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후 1984년 11월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수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1년여 동안 반정부 시국 불만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지속됐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가지자처럼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직후에는 대국영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또 오늘 갑자기 이 불순분자의 송이다라고 이제 북한의 송이인 것처럼 이제 밀어붙이다가 그러다가 또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부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소행이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사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러면서 갈피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해진 방향대로 이 사건의 실체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당시 이 조직화되고 있던 반정부 세력들을 초토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공작적 의도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연한 이제 평가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3개월 후 수사 당국에서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소행이라고 이미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대구 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77년) 경북대에 입학하자마자 손오만 씨는 한국기독학생 총연맹이라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그동안은 거의 없어지고. 1970년대와 80년대 경북대 학생들의 주요 시위 장소이자 시위의 출발점이었던 시계탑. 손오만 씨는 1978년 이곳에서 유신 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시위 주동이라 그래봐야 혁명서 좀 읽고, 그다음에 애국가 부르고, 그다음에 태극기 흔들면서 이제 바로 스크럼 짜고 정문 쪽으로 가든지 후문 쪽으로 가든지 하는 게 그때 시위 모습 다에. 그 시위로 1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한 손오만 씨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인 1980년 봄에 복학했습니다. 하지만 복학 후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다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포고령 위반으로 또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직전에 제가 이제 기소유예로 풀림과 동시에 너 같은 놈은 이제 뭐 군대 3년 보내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군대 강제징집 가가지고 유시민 씨하고 우리가 그 전부 다 농산훈련소에서 다 만났어요. 1983년 5월 군 제대 후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노동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손오만 씨에게 보안사는 풀악치 활동을 강요했습니다. 보안사의 공작을 피해 같은 해 8월에 대구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나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 학생 운동 중에 기독 학생 운동을 했으니까 KSCF라는 그 서클을 해서 이제 뭐 공부하고 운동을 해왔으니까 고 기독교 학생 운동의 이제 인맥 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학생 운동을 넘어선 이제 일반 뭐 우리는 뭐 일반 운동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쪽에 이제 얽혀진 선후배 관계 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막 그러니까 83년 5월 달에 5월 5일 날 제대를 했고 대구 내려온 게 아마 8월 한 석 달 정도를 원주에서 이제 노가다 일을 했고 그러고 8월 달쯤에 내려와 가지고는 불과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제 이 미문화운 폭발 사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손오만 씨는 추석을 원주에서 보내고 대구로 돌아오자마자 수사당국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수사는 학생 운동권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난 추석 세고 와서 나하고 이제 그 기독교 학생 운동을 같이 했던 이제 김정원이라는 학생회가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 뭐 요새 이제 뭐 내 원주 잘 갔다 왔으니까 너는 어떻게 뭐 잘 지냈느냐 뭐 이렇게 좀 이런저런 물어보려고 자취방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놈들이 매복하고 있다 나를 딱 낚아채가지고는 손을 꺾고는 차에 이제 집어넣어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강릉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안상학 씨. (20여 년 전) 선박회사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할 당시 11m 정도 높이의 기름 탱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허리가 조금 이래 부담스럽고 서 있으면 괜찮거든요. 하체 운동도 되고 이러니까 겸사겸사 저한테는 좋습니다. 안상학 씨는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고향인 경남 진해에서 만난 한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생 운동하던 친구가 아니었고 뭐 광주 그 친구는 그날 처음 본 친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술이 좀 들어갔어 막걸리가 이 들어갔는데 이 광주 이 친구가 눈물을 푹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라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막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 한 40년 넘었구나. 5월달에 광주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라. 군인들이 총 쏘고 뭐 어쩌고 뭐. 근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듣지를 못했거든요. 똑같은 20살이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미안한 게 그 친구한테 야, 왜 거짓말하나 임마. 그래 세상에 뭐 정부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시민들을 왜 죽여? 다 폭도들이라던데 시위한 사람들. 그런 20살의 의식을 가진 안상학이었는데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1981년 경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안상학 씨. 무고한 광주 시민을 폭력적으로 학살한 전두환 정권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한 집안의 장남으로 가족을 위해서 졸업 후 한시라도 빨리 직장 생활을 해야 할 상황. 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은 이 모든 것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이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이제 학내시 뭐 이래 할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그 솔직히 또 개인적으로 집안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알잖아요. 내가 시위를 주도하면 감옥 속 깜빵 가가지고 징역 살해하면 이제 취직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고 집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은 뭐 제가 장남인데 뭐 저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 번민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친한 친구, 후배, 선배들이 저는 그때 한 시위를 주도하기 한 30분 전 되면 소문이 나더라고요. 학내에서. 아, 오늘 누구가 이제 어디에서 장소에서 시위를 한다고. 그럼 할 때마다 맨 앞장은 섰죠. 대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시위를 벌려나갔고 국내외 행사 일정에 맞춰 시위를 벌이자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위 계획과 방법으로까지 진척되진 못했습니다. 83년도에 11월 달에 레이건이 한국 방문한다고 이래 그런 뉴스가 떴거든요. 그러고 그저니까 이제 레이건을 방문하면 뭐 서울 쪽은 모르겠지만 우리 대구 쪽도 뭔가 이래 반대하는 시위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술 한잔 막걸리 먹으면서 야, 누가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대구인데 하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날짜하고 뭐 유인물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진행은 안 됐어요.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이 터지자 안상학 씨는 수사 당국에게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온갖 고문 등을 통해 막걸리 마시면서 오고 간 이야기를 빌미로 현재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음모했다는 혐의를 씌워 구속했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인데도 우리한테 불똥은 튈 것 같다. 우리 조심하자. 도망 다니자. 도망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자취방에서 뭐 있으니까 형사 한 세 사람이 오가지고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이곳에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집을 뜻하는 진평제라는 아주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진평제의 주인인 권영민 씨는 대구에서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10여 년 전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영민 씨는 당시 현직 교사 신분으로 야학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을 담당한 수사당국은 이른바 대구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1980년 9월경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야학을 시작을 했고요. 1982년도에 야학 교사들 4명이 대구 경북대학교 물통에서 민주화 선언 연속 시위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야학이 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 야학을 못하게 해서 야학을 문 닫은 상태에서 1983년 9월에 대구 미문화원 사건이 터지고 이 대구 미문화원 사건 배후에 야학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시 대구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야학은 메아리, 다운 등 4개 정도. 작업 시간에 맞춰 주간반과 종일반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노동자들에게 생활 상식을 비롯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했고 한 기수당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민학교도 졸업을 안 하고 대구 섬유공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들에게 최소한의 상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그때는 이미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는 노동야학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야학이라기보다는 이 상식, 최소한의 상식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학에서 검정고시 야학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 코스로 이제 이 상식을 가르치는 야학, 혹은 이제 나중에 우리끼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생활야학이라고 하자. 그래서 생활야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야학 교사들뿐만 아니라 야학 학생들도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강제로 연행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았고 그 여파로 인해 야학도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야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야학 졸업생들을 대구 YMCA에 데려가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시로 여러분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느냐, 왜 노동조합법을 가르쳤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됐고, 야학 교사는 어떻게 모았고,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조사받았는지 한 2주인가 되었을 때 아웅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제 느낌에 아웅산 사건이 터졌으면 대구 미문화원 사건은 중간에 덮겠네라고 그냥 제 혼자 생각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아웅산 사건 터지고 이틀 뒤에 그냥 구류 15일을 처분해가 구류를 살리고 내보내주더라고요. 진실화해의 조사에 의하면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3개월 후부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대구 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온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대구시경 대공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호만 씨는 이곳에서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당했던 그 자리에 딱 왔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순간적으로 갑자기 울컥하네요. 수사당국은 대구 학생운동 세력의 전체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공분실 와서는 이제 다시 너 다시 처음부터 저거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수배 돼가지고 전국 도망생활한 것부터 뭐 이렇게 이제 일지식으로 다시 주로
학생 운동과 그다음에 내가 기독교 운동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 인맥 관계망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더 캐묻고. 대구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대공분실에 끌려와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진술서 강요는 물론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적인 학대까지 일삼았습니다. 뭐 잠 안 재우는 거 기본이고 뭐 그 내가 얘네들이 쫙 예를 들면 이제 한 몇 월 며칠 또 며칠 사이에 일주일치 아주 상세하게 적어라 했는데 이걸 이제 적어서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적으라 그래요. 근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말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고 이러면 엄청나게 이제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두드려 패고 빨가벗겨 놓고 잠 안 재우면서 이제 이렇게 막 몽둥이 가지고 이제 내 국부를 막 찔러대면서 뭐 각종 이제 협박을 하고 뭐 두드려 패는 건 뭐 기본이고 몽둥이 찜질하는 거는. 한 2주 정도 지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달라지는 거다. 학내 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폭탄 간첩 빨갱이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제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뭐 안 하고 학내 시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그거는 이제 죽은 비디오 다 찍어놨고 뭐 저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단지 이제 저거는 그 당시 행사들은 우리가 이제 따로 모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사회과학 공부한 거는 몰랐거든요. 이제 거기에 살살 밝혀지는 거래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민주인사, 학생들이 연행되어 이른바 고문경관 이근한으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과 무관하게 이른바 좌경 의식화 사건 관련자 7명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대구시경 대공과장으로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수사본부에 참여했던 손 씨는 진실화웨이 조사에서 이 사건은 어떤 증거도 없었고 엄밀히 말하면 미제 사건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없던 것을 있던 걸로 만드니까 그걸 아마 99.99% 이상의 어떠한 독립투사나 어떠한 혁명가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제 생각에는 물리적인 고문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하다 못해 그냥 자기가 혀 깨물어가지고 죽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굴복할 수밖에 없다. 다시는 국가에 의한 야만적 폭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격, 기본적 인권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불행을 국가가 자행하면 안 되는 경종적 차원에서 이런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Thank you.